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대수능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이제 고전 3문 파트 공부하고 있죠. 8강 연려춘향 수절가라고 하는 그 2본, 춘향가의 또 다른 2본에 대한 공부했었고, 그 다음 9강에서는 채봉감별곡이라고 하는 어떤 채봉과 필성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었고, 오늘은 10강, 이제 그 경화여고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들은 작년 2학년 때 아마 이춘풍전이라는 작품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춘풍전이 양반의 허세 가득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다 속아놓고 나중에 내가 뭐 알고 그랬어, 다 알아봤었어, 이렇게 약간 좀 허세에 가득한, 이제 그런 허세에 가득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작품이 또 다른 배비장전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배비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우리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배비장전에서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요 포인트인데, 배비장전의 등장인물에 대한 것 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방자와 애랑이 한 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비장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다른 부류, 다른 계층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 시작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배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제주도로 이제 목사, 흔히 말하는 이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인데, 그 상전을 따라서 제주도로 부임을 가게 돼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비장이라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애랑이라는 기생에게 폭 빠져갖고 자기의 막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이를 막 뽑아주기도 할 정도로, 왜냐면 이제 이 기생 애랑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징표로 이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를 막 뽑아줄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비장이 그런 정비장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로 제주도로 부임 올 때 부인한테 맹세하고 왔거든요. 딴 여자는 절대 보지 않겠어. 어머니에게도 맹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술자리에도 잘 가지 않고 이제 혼자 도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배비장의 상전이었던 그 목사라고 하는 이제 사또겠죠. 그 사또가 약간 좀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혼자 도도한 척 하기는 다 똑같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방자와 애랑이라는 이 사기 집단을 이렇게 약간 섭외한 거죠. 그래서 가짜 역할극으로 섭외를 해서 여기는 배비장을 유혹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애랑이 끊임없는 추파를 던지고 결국 배비장이 마음이 살짝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배비장과 애랑이 밤에 몰래 밀회를 즐기면서 이 배비장이 막 애랑에게 그냥 둘이만 있으니까 각종 뭐 음담패설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처음 시작이 너랑 함께 있으니까 내 오줌보가 터지겠다, 뭐 이제 이런 재밌는 표현을 이제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자와 애랑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왜? 이 작품은 양반의 허위의식 이런 걸 비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걸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사람들이 방자와 애랑이니까요. 그리고 배비장은 중인계층을 대표하면서 가식과 위선과 허세, 그러니까 허례허식이 가득한 인물로 출제가 아니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약간 비판하기 위한, 배비장, 즉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사용된 사람이 방자와 애랑이고요. 중심 인물은 당연히 배비장이겠죠. 여기가 주요 인물인데 이를 비판하는 보조적 인물로 방자와 애랑이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방자와 애랑은 한편으로는 원래 이곳에 존재하던 제주도의 토착민, 즉 피지배층을 상징한다면, 배비장은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이거든요. 파견 나온 인물. 그래서 외부에서 온 지배계층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핵심 포인트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좀 담아두도록 하죠. 첫 번째, 판소리기의 소설이기 때문에 요 안에는 판소리 사설체가 등장하더라. 그리고 판소리기의 소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운문의 성격과 산문의 성격이 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다음, 요 안에는 근원설화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발치설화, 아까 선생님 중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 위해 이를 뽑아주는 이야기, 그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 발치설화의 근원을 보게 되면,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제 젊은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이 기생을 너무 사랑해서 막 좋아했는데, 남자가 이제 한양으로 떠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떠나게 되면서 내가 너에게 뭐라도 좀 징표를 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럼 저에게 일을 하나 뽑아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일을 뽑아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 그래서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일을 뽑아서 줘요. 발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양 가서 문득 이 여자의 소식이 궁금해갖고 이제 소식을 알아봤더니 이 여자가 딴 남자와 또 알콩달콩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분노한 그 젊은이가 와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일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기가 막힌 건 이 여자가 한 자루를 이렇게 툭 던져주면서 이게 그동안 날 사랑한다고 줬던 그 징표의 이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여주는 약간 좀 무섭지 않니? 약간 좀 공포영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해학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발치설화라고 하고요. 근데 미개설화는 지금 요 안에 그냥 배비장전과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자와 어떤 미래를 즐기는 남자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어서 괴짝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미괴설화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 배비장전을 이루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해학적 상황이 등장하는데 총 3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루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괴짝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자루와 괴짝의 특징은 바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검은고는 자루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얘가 검은고 행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이따 본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중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양반의 언어와 그다음에 서민 언어가 섞여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작품은 양반들도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판소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 좀 한번 여기 와서도 공연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공연 패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만 할 때는 그냥 평범한 말로 하면 되는데 양반 앞에서 뭔가 공연하려면 좀 그럴듯한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한자어 같은 걸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작품은 이제 또 이 배비장이 이제 한자를 가득 써서 이게 막 되게 아는 척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자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양반의 언어와 서민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방자놈이 언성을 변하여 고야마에 들어갔다.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은 어느 시작이냐면 배비장과 그 다음에 애랑이 미래를 즐기면서 배비장이 아유 내가 너 만나느라고 얼마나 참았는지 오줌보가 터질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방자놈이 언성을 변하여 고함하면서 들어가요. 뭐라고 하냐면 불 켜놓고 문 열어라! 항문볼랑 네 항문은 내가 막아주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다. 네 항문 내가 막아주마. 이 년놈들을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 고함하고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일부러 남편인 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배비장을 희롱하려고 좀 놀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불 켜놓고 항문볼랑이라고 하는 거. 네 항문 내가 막아주마. 약간 좀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학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해학성. 선생님 저는 안 웃겨요.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웃기고 안 웃기고 중요하지 않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쓰게 되면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리하니 저 여인 애랑이겠죠? 애랑이 놀라는 채.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 정보가 전혀 없어도 애랑이 놀라는 척을 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 이 여자가 알고 있었구나. 일신을 떨며 황황 떠는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왔나봐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방자놈 언성 높여 요기롭고 고이한 년 내 몸 하나 꿈쩍하면 문 앞에 신 넷짝 떠날 일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잠깐 자리만 비우면 이 년은 그냥 신 넷짝이 떠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또 딴 남자 불렀구만 이런 얘기잖아. 이 딴 남자가 끊이지 않으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신 넷짝이라는 건 진짜 신발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또 신발 샀네, 또 신발 샀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없는 사이에 또 택배 불렀구만 이게 아니잖아. 이 신 넷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닌 일 부분을 통해서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유법이라고 하죠. 요거 선생님이 앞에서 그 처용가라고 하는 올해 수능특강 맨 마지막 작품에서 이 부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런두런하고 있냐? 이 연놈을 한 주먹에 쇄골 박살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 번에 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섭네요. 자, 장담하고 들어오니 베비장 혼겁하여 황황하나 놀래갖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외문집이라 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도 하나고 나오는 문도 하나니까 이 문 앞에 남편이 지키고 서 있으니 이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죠. 어떡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망갈 수 없어. 바위 없어. 이 바위란 말은 전혀란 뜻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그 고전어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알몸으로 입을 쓰고 이 알몸을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알몸으로 여기저기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약간 또 이것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양반 사대부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간 해악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정확히 얘기하면 좀 이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 시켜놓은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불을 쓰고 여자더러 이런 말이 아니 죽어도 문자는 쓰던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죽어도 문자는 쓰는 것이었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방자나 아니면 애랑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애랑이 함께 있다가 죽어도 문자는 쓰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기 때문에 일단 서술자가 잠시 개입했구나.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장과반에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야장과반에 이 야자만 기억해도 돼요. 밤에 이런 뜻이에요. 야장과반 밤에 내호 개문하니 이 개문이니까 문을 여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문을 여니 호령자 호령한다 소리친다 뜻이겠죠. 소리치는 자가 수야호 누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이 밤에 문을 여는 것이 도대체 아니 밤에 문을 열면서 호령하는 것이 소리치는 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이제 자기 양반이라고 야장과반에 이게 알몸으로 들어가서 이 야장과반에 내오 개문하니 아니 호령자는 수야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뭐냐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양반인 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양반의 허세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죠? 일종의 양반의 조금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가 이제 양반인 척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허위의식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허위의식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를 허세를 부리는데 어떤 허세냐면 지가 뭔가 아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척 하다 얘기할 때 우리가 현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학책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현악적인 허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함께 좀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가죠. 이렇게 그래도 곧장 있는 척을 했어요. 저 여인 답하되 오가 출두천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오가 출두천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오가 출두천이요 우리 난군이에요 우리 남편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남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재밌게 저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게 왜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약간 한자로 설명해 줄게. 뭐 별건 아니에요. 오가 출두천이니까 이때 천자 있잖아. 천. 이 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하늘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천에서 오가 우리 집에서 출두 머리가 솟아올랐다는 얘기거든. 하늘을 향해 머리가 솟아오른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뚫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지압이 부자가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천에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니까 지압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가 출두천이요. 쉽게 설명하면 내 남편이에요. 이런 뜻이야. 내 남편이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죠. 그게 본부 난군이요. 성품이 어떠한고? 그랬더니 성정. 내 남편의 성격은요. 완전 악남, 폭군이에요. 이런 뜻이야. 완전 폭군 그 자체인데 미련한 거는 도적 같고 기운은 항우 같고 술 즐기고 이런 모습은 번쾌, 방패 쓰듯 하고 상산의 조자룡이 장창 쓰듯 용검 휙. 그러니까 용맹의 상징이 조자룡이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쳐는 사람들은 다 삼국지 같은 데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네모 파트는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지금 인용해서 고사를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건데?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남편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고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 다른 말로 열거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뭐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나열과 열거도 있지만 직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모든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과장하고 있구나. 야, 이런 남편이 어딨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 직유, 나열 이런 것들이 쭉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오게 되면 막 칼도 잘 쓰고 옛날 장비가 복판 때는 범강장달이라도 살아보기엔 틀렸으니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이해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 죽었어요. 이건 알 수 있잖아. 그랬더니 불쌍한 그대 목숨 나로 하여 죽게 되니 어떡해요? 나 때문에 당신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고 살릴 터면 그 안이 살려줄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상대를 위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지금 현재 에란과 방자가 짰잖아. 근데 짜놓고도 살려주는 척 일종의 약간 좀 거짓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지. 그죠? 대종상 줘야겠다. 그죠? 너부터해서. 자, 배비장의 애걸함이 이런 말 들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옛날 그 진국녀라는 여자는 형가의 큰 주먹에 소매 잡혀 죽을 진왕을 탕금하여 살렸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진국녀가 형가라는 요놈이 진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대신 살렸다. 그럼 이때 진국녀가 지금 애랑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형가는 아마 방자 역할을 말하는 거겠고, 여기는 진왕이 아마 배비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국녀가 형가의 위협 속에서 진왕을 살렸듯이 애랑아 너도 이 방자의 위협으로부터, 즉 남편, 여기서는 이제 방자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너희 남편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진왕처럼 좀 구해주면 안 되겠니? 살렸으니 낭자도 의사네요. 날 살리게. 제발 덕분에 날 살리게. 그래 네가 대신 좀 희생해라. 나 좀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옛날 진국녀의 이야기니까 이것도 고사를 인용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사 인용한 파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제발 날 좀 살려라. 너는 뭐 상관없지. 나만 살리면 되지 않겠니? 일종의 약간 조금 비겁한 성격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이야. 막 간이고 쓰기고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넘어가 보자. 자, 저 계집 흉기 꾸며 큰 자루는 언제 두었던지 재밌는 거네. 갑자기 한쪽 구덩이에 큰 자루가 있었나 봐. 그죠? 이때 큰 자루는 앞으로 여기는 배비장이 들어가서 온갖 곤욕을 치를 그 자루란 말이죠. 그럼 이때 큰 자루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자루는 이 뒤에 있을 이제 이 배비장을 비판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풍자와 해학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큰 자루다. 그래서 좀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언제 두었던지 가로하고를 벌리며 여기로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위험한 상황이니까. 아니 거기는 왜 들어가라오? 하면서 의문을 표현하는 거죠. 아니 왜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그리 들어가면 잔 살도리가 있으니까 잔말 말고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배비장이 절에 간 새합시 모양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도 약간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양반을 절에 간 새색시에 비유하다니. 그러니까 일종의 희화화시킨 모습이면서 우스꽝스럽게 해악성을 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자, 반생 못하고 들어가니 그 계집이 배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 자루끝을 모두어 상투에 감아 매어 등잔 뒤 방구석에 세워놓고 불 켜놓으니 저놈 나오네요. 저놈은 이제 방자겠죠. 자기 남편 역할하는. 방자가 왈칵 문을 열며 서뿐 들어서 사면을 둘러보니 아니 저 방구석에 세워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들어오자마자 자루부터 물어보잖아. 순간 자루 안에 들어있는 이 배비장은 얼마나 시꺼멓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의도적인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나랑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할 것이지 반색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주리방망이 맞아요. 너 한번 나한테 맞아볼 테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야 진짜 이 남자 폭군이구나. 이 배비장은 안에서 또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야 걸리면 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종의 일부러 이 방자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검은고에 세 줄 달아 세웠었네? 아니 검은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놈이 눈치는지 모르는 척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가는 척을 하면서 검은고요? 아 그럼 좀 쳐보세! 그래서 검은고한테 가요.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인데 대꼭지, 이게 담뱃대거든요. 이 담뱃대로 배부른 통을 퉁 쳐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퉁 쳐요. 그랬더니 배비장이 질색하여 아프기 측량 없으니 얼마나 아팠겠어. 사람을 이렇게 퉁 치는 거니까. 쳤더니 참 검은고인 채. 요게 이제 여러분 재밌는 거죠. 얘가 자기는 검은고라고 이제 이미 애랑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검은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퉁 치니까 둥덩둥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가 퉁쳐서 띵, 띵, 띠딩, 띵, 띵, 띠딩, 띵, 띵 뭐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방금 얘기는 MBC 같은데 그죠? 자, 검은고인 채 하면서 둥덩둥덩 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좀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둥덩덩은 음성상징어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살기 위해 내는 소리인 거지. 아니 사람이 검은고인 채 하다니. 그러니까 여기 일종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해악성을 띠는 부분이고 희화화 시켜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퉁 치니까 둥덩둥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 소리 참 웅장하고 좋다. 이거 재밌겠죠. 퉁 칠 때 둥덩둥덩. 오이고 남자 목소리처럼 웅장한데? 뭐 이런 것 같아. 자, 대현 굵은 줄을 쳤으니 소현 가는 줄도 한번 쳐볼까? 그러면서 이번엔 코를 땅 치는 거예요. 아까는 배를 쾅 쳤더니 둥덩둥덩. 이제 위를 치니까 다른 소리가 나잖아. 가는 줄이니까 굵은 줄은 좀 두꺼운 소리가 나고 가는 줄은 얇은 소리가 날 거니까 퉁 치니까 둥덩치덩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둥덩둥덩 둥덩치덩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음성상징어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한 남자의 한 사람의 목소리니까 아무리 얘가 둥덩둥덩 둥덩치덩 이렇게 한다 해도 목소리 비슷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거 검은고 이상하다.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 소리가 나네. 왜냐하면 입으로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소리는 위에서 나겠죠. 그래서 의아함을 표현해. 또 이제 시겁했겠죠. 어떡하지? 야 이거 나 걸리는 거 아닌가? 되게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무식한 말 하지 마시오. 옛날 여와 시적에 이거 나왔다는 자체가 일단 또 뭘 인용하고 있는 거야?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지. 옛날 여와 시적에 생황 이거 좋은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악기. 이 악기가 오음육률. 이거 작년에 경화여고 학생들은 작년에 그 봉산탈춤에서 양반들 놀려 먹을 때 양반 나오신다. 오음육률과 같은 그런 고급 음악 말고 풀필이나 불어주시오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고급진 음악이야. 이런 음악을 내실 적에 궁상각치우 우리나라판 이제 약간 음계죠. 음계. 그러니까 서양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궁상각치우가 있죠. 이거를 청탁으로 울리오니 상청음도 화답이라네. 그러니까 위에서 맑은 소리가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고사를 인용해서 둘러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놈이 옳게 들은 듯이 네 말이 당연하다. 네 말 맞네. 세상은 금상척이요 생애는 주일배요. 주일배잖아. 주가 술주자거든. 그러니까 한 잔의 술 하루보다는 한 잔의 술이 낫겠다. 그래서 인생이란 게 뭐 한 잔의 술 마시면서 즐기는 거지. 그 사정 강상월이어야 되는데 강상월이니까 강 위에 달이 떴다는 얘기거든. 사정은 모래사장이고 그러니까 강가에서 모래 위에 있는 그 강 위에 달이 떴다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모래사장에 있는 강 위에 달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동락설중매. 이 매자는 매화니까 눈 속에 매화가 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한 잔 술이면 충분하고 달은 떴고 매화는 폈으니 술 마셔야 돼. 그래서 밑에 술 한 잔 날 권하고 줄 좀 골라봐라. 즉 검은고 연주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죠? 검은고 연주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 오늘 밤 놀아보자꾸나. 내 소 피하고 들어오마. 잠시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들어있죠. 왜냐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2차 작전으로. 그죠? 가죠?
하고 문 밖에 나와서서 기척 없이 귀를 엿듣는다. 서로 짰으니까요. 자, 베비장의 자료 속에서 가만한 소리를 하는 말이 여보 지금 혹시 남자 나간 거 아니요? 그 걸자가 검은 거를 좋아하는 수가 분명 그러니까 검은 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걸자는 아마 그 방자 원래 그 걸자의 뜻은 그놈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남을 얕잡아 부를 때 이런 말인데 그놈이 뭔가 검은 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 야 나 좀 여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좀 옮겨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저 여인 거동보소 요게 이제 그 얘기했던 판소리 사설투를 얘기하는 거죠. 판소리에서 많이 쓸 법한 어투. 그래서 윗목에 놓인 피나무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앞에 있는 자료와 똑같이 풍자와 해학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똑같이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럼 여기로 바삐 드시오. 그랬더니 베비장 괴를 보고 문자를 또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최대 괴소하니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라고 하는 건 몸은 크고 괴는 작으니 그죠? 하이 은신고 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괴가 너무 작은데 나 들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최대 괴소하니 하이 은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이 은신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현학적인 허세에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위선적인 모습 그 다음에 뭐 약간 허식을 부리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문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냐면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마지막이에요. 저 개집 하는 말이 그 개가 밖으로 보기엔 적사오나 속은 널러 은신할 만하니 잠만 말고 바삐 드시오. 들어가 보면 알아요. 넓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비장 할일 없이 괴문 열고 두 눈 감고 들어가니 굽도 접도 못해서 그러니까 굽히기도 힘들고 접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몸을 곱숭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나 봐요. 생각하니 한심하고 서러운 치고 이놈의 흉계를 누가 알리. 그러니까 이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 그 방자 얘기하는 거 같죠? 날 같은 호생 남자 괴 중에 고운데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냥 무조건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다음에 서럽고 아이고 나와라 분필 네. 그래서 한탄스러운 것과 서러운 모습이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것 같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저 여인 괴의 문을 닫고 쇠를 채웠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함정에 든 범이요 오물에 든 고기로다. 답답괴 중에 어찌 살리. 이렇듯 자탄할 저놈이 다시 들어오며 하는 말이 방자 다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흥황 없다. 흥황이란 건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재미가 없네. 내가 아까 눈이 절로 감기면서 꿈을 하나 꿨다. 거기서 백수 노인을 만났거든. 근데 나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네 집에 있는 검은고와 피나무개가 있지 않니? 검은고, 피나무개. 그래서 내 말이 있노라 한즉 그 노인 가로되 금신이라고 하는 건 재앙을 옮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신. 이 재앙의 신이 혈입괴중하여 혈입 괴중.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괴중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괴를 보면 괴에 들어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괴에 들어가니 쉽게 해석하세요. 재앙의 신이 괴에 들어갔다. 그래서 무수장난하니 무수장난이란 말은 뭔가 수장을 부려 어지럽히는 뜻이니까 요것만 쓸까요? 어지럽히니 그 괴가 유즉 여가망. 그러니까 유 있으면 가망 집이 망할 것이고 무 없으면 가흥 집이 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괴가 있으면 망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흥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그래서 역력히 현몽하니 저 괴를 불에 소화하리라. 불태워버리자. 그러면서
집 한 동 갔다가 불 놓아라 이러면서 작품이 EBS 교재는 끝나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놓아라 한 다음에 이제 그 배비장이 당황한 거예요. 어떡하지? 야, 이 괴를 불 지르면 난 죽는데? 그래갖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자기도 놀랐겠죠?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방자가 뭐라 하냐면, 꿈이 맞구만. 그 재앙의 신, 그 금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를 금신으로 약간 지금 오해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금신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뭐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괴짝을 지금 불태우는 건 좀 그러면 우리가 배에다가 실어서 떠나보내자. 어쨌든 집에서 떠나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약간 뱃사공인 것처럼 해갖고 들고서 배 위에 실는 척을 해요. 그리고 막 물을 막 뿌려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막 물을 뿌리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은 이 사람이 이제 괴짝 속에 있다가 이제 뱃사공한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뱃사공들이 그러면 지금 뭐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문을 열어놓을 테니 헤엄치면서 나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열어주는 순간 배비장이 두 눈을 꽉 감고 이게 헤엄을 치면서 나와. 근데 나왔는데 뭔가 물살이 느껴지지 않고 맨 땅에서 막 헤엄치고 있는 것 같거든. 눈을 탁 떠보니까 알몸 상태로 마당 한가운데서 헤엄치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줄 서갖고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좀 놀려먹는 걸로 끝나고 목사도 이제 보면서 배비장아 어떠하냐 이제 약간 놀리먹는 모습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있는 척, 양반인 척, 허세 부리고 있지만 그 양반은 놀려먹는 작품이 바로 이 배비장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작품의 오늘 주제가 뭐냐? 위선적인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선적인 양반 계층이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배비장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양반에 대한 풍자니까 비판이겠죠. 그리고 조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배층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막 되게 뭐랄까 그 도도한 척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비리 가득하고 타락하고 허위의식 가득한 인물이니까 얼마나 이중적 인물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판소리기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체가 드러난다. 운문체와 산문체가 함께 겹쳐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이중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일상어와 비속어는 서민들을 위한 언어라고 볼 수 있겠고 한자어는 양반들. 그래서 향유계층이 좀 넓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근원설화가 발치설화와 미개설화 있다는 건 처음에 앞부분에 얘기했었죠. 다섯 번째 해학적 상황을 설정하는데 자루 속으로 들어가 당한 모습, 괴짝 속으로 들어간 모습. 자루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자기가 악기인 척도 했잖아요. 둥둥두덩 뭐 이러면서. 다음 검은고인 척 하는 거. 요게 이제 여기다 해당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해학적인 상황을 통해 이 인물을 희화화하고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 배비장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정리 끝 났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띡 끝.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2개 남았거든요.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 범위 2개, 그리고 EBS 교재 보시는 분들도 고전 사문이 이제 딱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천지왕 몸풀이라고 하는 창세 신화 작품 하나 하고요. 마지막에 박태보전이라고 해서 그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상소문을 올렸던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2가지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뵙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